이상용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용 선생님은 부산대학에 계시고요. 한국인문사회 총연합회 신진학자 본과장을 맡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나왔던 말 중에 대체로 오늘 내용이 인문사회 쪽이 힘들다, 지원을 해달라. 이게 힘든데 힘든 사례들의 대표격으로 이제 철학 이야기를 많이 하시면 또 강사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지역 대학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 세 개가 제 몸에 체연되어 있습니다. 제가 철학 전공이고요. 변방에 있는 부산에서 강사로 있습니다. 제가 1999년에 박사학위를 했었고요. 논문을 계속 안 썼습니다. 논문을 쓸 돈도 없고 여력도 없고 흥미도 없었고 그러는데 2010년경이 되니까 과에서 논문이 없으면 강의 자리를 안 주겠다고 하나요. 강의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논문을 써야 하는데 돈이 있어야 논문을 쓰죠. 그래서 주변에 물어보니까 한국연구재단에서 시간 강사들을, 당시는 시간 강사였습니다. 시간 강사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있다고 해서 선정되면은 1,000만 원 준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해마다 지원을 했었고 한 두세 번 정도 탈락하고 계속 선정이 됐고 논문을 썼는데요. 이번 강사 공채 과정에서 최근 5년간 논문 실적을 보는데 5년간 제가 논문 5편 썼더라고요. 그리고 그 5편은 모두 연구재단에서 선정된 것들이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거의 매년 선정돼서 지원받는 케이스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처음 시작할 때 국회에 대한 경례를 했었는데 제가 젊을 때는 자리에서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간이 좀 작아져서 일어는 합니다. 근데 오늘도 가슴에 손을 얹지는 않았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제가 사는 것도 아니고 제가 국가에서 돈을 받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그냥 하는 셈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는데 그리고 내가 이걸 공부를 함으로 해서 그리고 또 논문도 하나씩 내주고 함으로 해서 한국 사회가 발전하는데 그 1년에 1,000만 원도 못 주냐? 그런 국가가 무슨 필요가 있냐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윤비 교수님께서 이제 관치 연구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관과 공공의 의미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공공이라고 하면 국가를 떠올리는데 아렌트가 이야기했듯이 그게 반드시 국가여야 할 필요는 없고요. 개인의 총이익이 공익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공공성의 입장에서 보면 대학 문상 하나 당연히 돼야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대학에서 연구를 하는 모든 전임 강사, 비정규 교수들 다 그냥 공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지식의 공공성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국가에서 임금을 줘야 된다. 그런 연구비도 그런 차원에서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강사들 중에서 일부를 뽑아서 돈을 주는 방식을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는 순간 이게 관치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이거 쓸데없이 연구 활용 방안을 써라. 실제로 부산 대학의 어떤 강사들 중에 한 명은 연구재단 지원을 하면서 이 사람도 해마다 거의 선정이 됐었는데요. 계획서에 연구 활용 방안이 있습니다. 아니 철학을 하는 사람이 연구 활용 방안이 뭐가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해마다 신청하면서 그걸 그냥 그대로 썼습니다. 달라질 이유도 없고 달라질 것도 없고. 그런데 그 동료 강사 중에서 누군가가 그걸 연구재단에 제보를 한 모양이에요. 표절이라고. 연구 활용 방안을 해마다 똑같은 걸 쓰는데 그게 표절이라고 제보를 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게 뭐 표절인 건 맞으니까, 자기 표절인 건 맞으니까 연구비를 다 토해냈던가 봐요. 이런 비극적인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는 결국 대학을 떠났습니다. 지식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지 않으면 이제 해결이 안 될 거고요. 그래서 제발 좀 선정을 하지 말자, 사업을 좀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을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74쪽에 있는 4번부터 제가 조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학술 논문은 기존의 연구와 지식에 기반을 합니다. 연구와 집필, 투고, 심사, 출판 이 모든 과정은 학술계 공동의 작업입니다. 연구자 개인의 사적 행위가 아닌 것이고, 강사도 학술 논문을 발표하고 그럼으로써 학술 공동체에 기여를 합니다. 그런데 사비를 들여서 그렇게 합니다.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합니다. 자기 돈 들여서 연구하고 심사하고 심사료 내고 투고료 내고 논문 발표하고, 더 황당하게도 대학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으면 자기 논문을 보기 위해서도 돈을 내야만 합니다. 한국연구재단은 최소한 학술연구교수로 선정되면 국립대 도서관만이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이게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도 안 하고 자료를 자기 돈 들여서 구해야 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연구재단이 하고 있는 셈입니다. 대학의 공공성은 지식의 사회화와 대립하는 겁니다. 당연히 학술 연구는 공공성이 강화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려면 사업 위주의 연구 행태를 버려야 됩니다. BK, HK 학술 연구 교수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어느 직종보다도 자율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이고 또 그래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학문의 자유인데 사업의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학술 지원 사업은 그만둬야 됩니다. 사업에 돈을 주는 학술 지원 방식이 아니라 사람한테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연구재단의 개인 연구 지원 사업을 좀 강화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더라도 연구 계획서를 평가하고 선정하고 연구비를 지원하는 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다양한 전공 분야의 신진 연구자를 양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사자의 성향에 따라서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심사자에 따라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학계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다 압니다. 누가 심사를 하는지, 누가 지원을 했는지 다 아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몇 번 떨어지고 나면 더 이상 지원할 수 없습니다. 학계에서 영원히 추방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대학을 떠난 강사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뭐 여러 번 봤으니까요. 그런데도 대학 강의로는 생계를 유지를 못합니다. 뭐 강의료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게끔 지원이 되면 좋은데 지금 현 체제에서는 될 수가 없으니까 연구재단의 연구비를 좀 활용을 해서 이 부분을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려면 연구 계획서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냥 주자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발표문 토론문에는 썼다가 마지막에 주었었는데요. 모든 대학 강사들한테 그냥 주자 하는 주장을 제가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실제 돈 얼마 들지도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 정도 돈도 없는 나라가 무슨 뭐 국력이 세계 6위라고 말도 안 되는 건데요. 이게 좀 가격하다고 뭐 느낄 분들이 혹시 계시지 않을까. 오늘 교육부에서도 오고 하시는데, 그래서 일단 좀 그나마 좀 들어줄 만한 이야기로, 등재 후보지에 논문이 수록되면 그냥 다 주자. 그 등재 후보지는 연구재단에서 선정을 하는 건데, 거기에 논문이 수록돼 있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냥 연구재단에 주면 되지. 그걸 왜 연구개설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그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이 또 등재지에 또 실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등재지에 논문 수록되면 일단 다 주자 하는 겁니다. 그 뒤에 돈이 좀 더 있으면, 대학 강사들도 다 공개 채용을 해서 강사가 된 사람들인데, 그리고 강사의 임무가 교육 지도 연구입니다. 돈도 한 푼 안 주고 연구를 하라고 하면 안 되죠. 이게 대한민국의 전임들 크게 반성해야 됩니다. 부끄러워해야 되고요. 국가에서 안 해준다고 돈 놓지 말고 대한민국 대학의 모든 전임들이 자기 연봉의 10% 강사를 위해서 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게 힘드니까 일단 국가를 쪼는 거고요.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입니다.